자, 경우의 수부터 볼 텐데, 이거 어차피 근데 이거 이번에 시험 범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 마지막에 좀 앞에 함수랑은 좀 이제 그 관련이 안 돼갖고, 이게 뒤에를 자르고 시험을 볼 수도 있어. 무리함수까지만 시험 범위 학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2학년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알았지? 일단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경우의 수. 네, 경우의 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일단 시행이라는 말을 좀 볼 텐데,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그 원래 정의 자체는 좀 길어. 시행이라는 정의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아니면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하고, 그런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사건이라고 얘기해.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그냥 A라고 한다. 이러면 이 사건 A는 뭐가 있겠냐? 사건 A에 246이 있겠지. 그치? 246. 그치? 이렇게.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의 가지수, 이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세 가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세 가지라는 거? 이건 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지수, 이 사건이 나오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이쪽 단어는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단어인데, 그 세는 걸 이제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그 세냐, 뭐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는지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냥 그냥 노가다로 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뭐 이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경우의 수를 셀 때 첫 번째가 이제 합의 법칙이 있는데,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두 사건 A, B가,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이제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고 해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이렇게 해볼게. 주사위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그치? 그러면 여기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요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주사위 던졌을 때 만약에 2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럼 그 2라는 숫자는 사건 A에 해당하는 놈이지. 여기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약수일 수는 없잖아. 그지?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러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가지수를 따지면, 경우의 수를 따지면. 그리고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는 두 가지. 그럼 그 두 개를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총 5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의 법칙이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더해서 그 총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찾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런 게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예시 든 거는 요 사건과 요 사건이 동시에 아예 겹치는 게 없는 그런 경우를 내가 쓴 건데,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사건 A, 사건 B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랑 이거의 가지수를 각각 센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맞아? 이게 몇 가지? 세 가지. 이게 몇 가지? 두 가지. 해서 더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겹치는 게 있지. 뭐가 있어? 6이 있잖아. 6. 2의 배수에도 6이 들어가 있고 3의 배수에도 6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안에 6이라는 게 한 번 세진 거고 여기 두 가지 안에 6이라는 게 또 세졌으니까 6을 두 번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게 가지수가 한 가지지. 6이라는 거 한 가지가 있잖아. 그걸 지금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그걸 한 번은 빼주겠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한 가지수를 세서 한 번은 빼줘야 그래야 정확한 가지수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네. 이런 게 합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서 좀 주의할 거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됐냐? 됐지? 그 다음에 잠깐만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땡큐 개놈 시키 저 3,000원 3,000원 이따 내고 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는 보통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건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또는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너무 이거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찾지 말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건이 이렇게 2개 이상 나왔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물론 이게 있으면 대부분 합의 법칙이긴 한데 가끔 이런 말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문제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합의 법칙을 써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해하지? 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지. 곱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2사건 A, B가 2개 이상의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랑 좀 반대지. 동시에 일어날 때 사용하는 게 곱의 법칙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라는 거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라는 거는 동시간대라는 말도 포함하면서 연속적이라는 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 이렇게 하자. 동시간대 일어나는 거 플러스 연속적이라고 할게. 이렇게 해석을 할게. 요걸 합친 말이 동시에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너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집에서 출발해서 오늘 수혁이가 학원 오는 루트. 오늘요? 오늘 루트는 PC방 갔다 왔지, 그치? 병원 갔다 왔어요. 진짜? 병원 왜 갔어? 들려서 PC방. 했어요. 되게 맛있어요. 게임 안 했어? PC방 들렀는데? PC방 들렀는데 게임 안 했다고? 시간 없어서 병원 왔어요. 근데 PC방 왜 들었어? 친구 모르고. 그래? PC방 가긴 갔네. PC방 들러서 학원 갔다, 이렇게. 그럼 집에서 PC방까지 가는 길이 3가지고 PC방에서 학원까지 오는 길이 4가지라고 하면 집에서 PC방을 거쳐서 학원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집에서 PC방까지 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PC방에서 학원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요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 동시간대는 아니지. 지금 여기서는. 왜냐면은 여기서 이 길로 이렇게 오는 동시에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냐고 말이지? 네.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동시간대 플러스 그냥 연속적인 거. 이해하지? 그러면 가지수는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야? 3가지. 얘는 4가지잖아. 그 둘이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지. 동시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그래서 12가지로 계산하겠다. 뭐 이런 거겠지. 됐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곱의 법칙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그리고 아니면 이고 뭐 이런 말이 좀 나오는 편인데 마찬가지 이런 말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보라고. 상황을 보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곱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더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노가다. 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한번 주기만. 세겠다는 얘기지. 일일이 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x 플러스 3y는 7을 만족하는 xy의 그 자연수, xy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만족하는 가지수, 자연수 xy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하나씩 세야지. 맞아? 하나씩 셀 건데 그냥 무작정 막 세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하나 잡아서 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일이 세는 것도 그냥 무식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하나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제 천천히 세 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겠어? 당연히 y가 낫겠지. 왜냐면 y 앞에 있는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x 개수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기준 잡는 게 훨씬 더 쉬워. 일단 둘 다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내가 x를 기준 잡았다 쳐봐. 그럼 x가 1일 때,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x가 1일 때 y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자연수는 있잖아. 왜 없어? 이거 있지. 그치? 없긴 뭐가 없어. 그 다음 2일 때는 없지. 이건 3일 땐 없지. 4일 땐 1이 있지. 그 다음 5일 땐 없어. 6일 때 없어. 7일 때 없어. 여기서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건 결국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x를 기준 잡다 보니까 되게 많이 셀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지? 하나씩 늘어나니까. 근데 y를 기준 잡게 되면 y가 1일 때 x는 4가 되지. 그지? 그 다음 y가 2일 때 x는 1이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자연수가 안 되지.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맞아? 그럼 딱 두 개만 세고 끝나잖아. 이해하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y 앞에 개수가 크다 보니까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는 것보단 얘를 세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지. 이해하죠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보통 개수가 더 큰 놈을 기준 잡아서 세는 거지. 두 가지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일이 세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 여기서 좀 잘 나오는 게 이제 또 수영도라는 게 있잖아. 수영도라는 거는 일일이 세는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조금 쉽게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세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해볼까? 그냥 이렇게 이따 해볼게. 어떤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어. A, B, C, D가 있다. A, B, C, D가 이제 밥을 먹으러, 그러니까 식사 약속을 잡은 거지.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어. 근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A, B, C, D 이 4명이 우산을 하나씩 챙겼어. 우산을. 그러면 얘네가 밥 먹기 전에 우산을 우산꽂이에 넣고 밥을 쳐먹고 나오겠지. 맞아? 근데 나올 때 우산을 들고 나갈 거 아니야? 맞아? 그냥 대충 그냥 자기 거 안 찾고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그냥 딱 잡았어. 잡아서 가져갔어.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런 상황에서 A, B, C, D가 각자 서로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해하려고 말이지? 자기 우산이 아니라 다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B 거 가져가고, 얘가 C 거 가져가고, 얘가 D 거 가져가고, 얘가 A 거 가져가고, 이런 거. 그런 경우의 수를 세보래. 그러면 이거는 딱히 이제 뭐 덧셈 정리나 뭐 곱셈 정리, 그러니까 이런 합의 법칙이나 고비 법칙 이런 걸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세는 건데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하나 잡아서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먼저 시작하는 거지, A에서. 그럼 A가 가져갈 수 있는 다른 우산은 누구께 있어? B, C, D가 있잖아, 그지? 그럼 B 거, C 거, D 거 가져갔다 쳐볼게. 자기 건 못 가져가니까. 맞지? 그럼 A가 B 걸 가져갔어.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 거야? 누구께 있어? A 아니면 C 아니면 D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B, A를 가져갔다 쳐봐. 그럼 C는 뭘 가져갈 수 있어? D 걸 가져갈 수 있고 D는 C 걸 가져가면 되지. 그러면 다 다른 걸 가져가는 게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B, C 가져갔다 치면 이제 A, D가 남지. 그럼 얘가 A 거 가져가고 D 거 가져가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D하고 A 거 가져가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B, D 가져가면 이제 A, C 남잖아. 그럼 그 순서대로 A, C 이렇게 가져가면 다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A가 C 거 가져갔어. 그럼 그 다음에 뭐야?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A 거 아니면 D 거밖에 없잖아. 그럼 C, A를 가져갔어. 그럼 남는 게 B하고 D니까 D, B를 가져가야 다 맞겠지, 그지?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 다음 C, D 가져갔다 치면
AB가 남잖아, AB. 그럼 AB는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BA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잖아. 맞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 D는 A가 D 걸 가져갔어.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A 거 아니면 C 거겠지, 그지? 그러면 DA 가져갔다 치면 이제 B하고 C가 남잖아, 그지? 그럼 BC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고 DC 가져가면 AB가 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AB 가져가든 BA 가져가든 상관이 없는 거지. 총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9가지.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잖아. 그래서 9가지. 이게 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한장 너네 초등학교 때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잖아. 해보지 않았어 그런 거? 응. 그런 것처럼 가지를 쭉 쳐나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수영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응. 하나씩 차례대로 세는 거. 근데 이렇게 세는 게 훨씬 빨라. 그냥 막 세는 것보다. 왜냐면 그냥 막 세게 되면 내가 셌던 걸 또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더 좋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런 상황의 그러니까 수용도가 되게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데 근데 딱 이런 상황에서의 수용도 있지. 이 상황.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수용도. 이거는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좋아. 이렇게 4명에 대한 수용도 몇 가지? 9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하는 거야. 무조건 수용도가 다 4개 있다고 9가지 이게 아니라 다 서로 자기 걸 가져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수용도는 9가지라고. 4개일 때. 3개일 땐 몇 가지? 3명에 대한 이 서로 다른 거를 가져가는 상황의 수용도는 딱 2가지야. 이건 그냥 세도 돼. 솔직히 안 해도 되고. 그냥 어차피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세면 되지. 그럼 5개는? 많이 나와봐야 5개야. 5명에 대한 이 상황에서의 수용도는 몇 가지? 44가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요건 외우라고. 이걸 니네가 44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 외우라고. 잘 나오니까. 이해하냐? 네. 적어놔 빨리 요건. 이거 다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4명에 대한 수용도가 9가지, 그지? 5명은 사실 4가지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야, 이런 상황에서만. 알지? 이런 상황.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고 있지? 다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상황이야. 뭐, 이런 거에 비슷한 예시가 또 뭐 있겠어? 이런 거에 비슷한 예시가. 열쇠, 그지? 자물쇠. 자물쇠 4개 있고, 이거에 맞는 열쇠가 4개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랜덤으로 이제 막 꼽아서 돌리는 거. 그랬을 때 다 안 열리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랑 똑같잖아. 맞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 그만 줘라, 미친놈아. 오늘 좀 덥다, 그지? 에어컨을 좀 트는 게 나을 것 같아. 냉방. 희망 온도 18도. 바람 세기 강. 추우면 얘기해. 추워요. 뭐? 슉. 좀만 참아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A, B, C, D 5명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우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 상황에서 한 사람만 자기 걸 가져가고 한 사람만 자기 걸 가져가고 나머지 4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한 사람만 자기 걸 가져가는 거. 4가지 경우의 수 저거 9개다 곱하기 4. 곱하기 5하면 5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5명 중에 일단 자기 걸 가져가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그게 5가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만약에 A가 선택됐다고 치면 A는 자기 걸 가져가겠지.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서로 다른 사람 걸 가져가야 되니까 4명에 대한 수용도 9가지를 곱해주면 이건 또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지금. 네. 맞지? 이거 얘네들 5명 중 하나 선택하는 거랑 나머지 4명이 이렇게 수용도 가져가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곱해서 45가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순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순열은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좀 이제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걸 순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단 기호로는 뭐라고 하냐면
NPR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게. 자, n의 계승이라는 게 있어. 계승. 계승 아니다. 이거 계승이다. 계승.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면 4명 있지. 4명. 어떤 학생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어. 4명을. 그러니까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당연히 자리가 4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4개의 자리가 있고 이 4자리에 한 명씩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4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그러니까 여기 4가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A가 왔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 3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되니까 3가지가 되지. 그치? 근데 당연히 이거는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각각이. 그치?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지. 그치? 곱하기를 해서 계산해야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C가 들어왔다 치면 그 다음엔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치? 그 다음은 1가지.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면 24가지라는 게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n의 계승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기호로는 뭐라고 쓸 거냐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4가지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우리가 4 팩토리얼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하지? 네. 느낌표. 맞지? 그럼 이건 그냥 계산하는 게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규칙은. 됐냐? 그러면 n명을 만약에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고 계산할 때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곱하면 되는 거지. 됐냐? 이런 게 n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뭐한테 얘기를 했네. 일단 오케이. 자, 이런 게 n의 계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로 가볼게. 순열. 자,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써볼게.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다른 r명을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npr로 쓰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쓸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r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나열하는 건 당연히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야. 일렬로. 오케이? 이런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하고 이걸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지. 아까 했던 A, B, C 4명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그냥 4팩이잖아. 맞아? 4, 3, 2, 1 다 곱하면 되니까. 맞지? 근데 이 중에서 4명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4명 중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하겠어, 당연히? 3개 필요하겠지. 맞아? 3개. 그럼 이 3자리에 앞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마찬가지 24는 똑같지. 근데 곱한 게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4p3이라는 기호로 쓰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 규칙은 알 거 아니야? 그치? 어디서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몇 개 나올 때까지. 몇 개? 3개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지. 하나, 둘, 3개. 이해하냐?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2명을 나열한다고 치면 이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 그럼 당연히 2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얘는? 3가지. 4 곱하기 3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3가지에서 12가지인데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4P2라고 쓸 수 있다고. 4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됐냐? 이해하지?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2개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이제 순열의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계산을 좀 하면 봐봐. NPR을 계산할 때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몇 개 나올 때까지? R개 나올 때까지 곱한다며. 그럼 어디까지 곱하면 되는 거야? 승민아?
책도 안 갖고 오는데 졸고 있어. 뒤질라고 눈깔 뽑아버리나? n 마이너스 마이너스 r 플러스 플러스 1까지지. 맞아. r게 곱하려면 여기까지 곱해야지. 왜냐면 얘는 n-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는 n-1이고 맞아? 그럼 봐봐. 너네 만약에 n-r까지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0부터 r까지가 몇 개야? r 플러스 1개잖아. 1부터 r까지가 r개니까. 맞아? 그럼 0부터 시작했으니까 r개까지 나오려면 r보다 하나 적은 r-1개까지를 빼줘야, 그러니까 곱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n-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계산 방법이야. 어차피 계산 방법은 너희 다 아니까. 요거는 외울 필요 없고. 이거를 조금 변형한 식은 외워줘야 돼. 이걸 변형한 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n-r, n-r-1 해서 1까지를 곱한 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이어지지. 하나 까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여기서 1 빼면 나오잖아. 맞지? 이어지잖아. 그러면 쭉 이어지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위에 거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n팩이라 쓰면 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라 쓰면 돼? 그치? n-r부터 하나씩 까면서 1까지 곱했으니까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냐? 요거는 공식으로 외워야 돼. 요거는. 물론 우리가 이걸로 계산을 하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10p7 같은 걸 계산해보면 좀 심했다, 그지? 10p3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몇 개 나올 때까지? 3개 나올 때까지니까 딱 이게 끝이잖아.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건 되게 좀 더럽지. 10팩을 10-3팩이니까 7팩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쭉 하면서 약분할 거 다 약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번거롭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 아니라 어떤 성질을 증명할 때나 아니면 뒤에 조합에 대한 그 공식을 유도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공식,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라고.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외워야 돼. 이해하지? 근데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야. 이건 성질 증명할 때 그때나 쓸 거야, 이건. 맞지? 외워야 돼, 이거?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순열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적용을 시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아까는 내가 그냥 단순히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겠지.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시킬 거야. 이 4명 중에 반장, 부반장 1명씩을 뽑겠대. 이해하지? 근데 딱 그냥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 이 4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나열한다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나열한다, 나열하시오 이런 말이 없는데 근데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2명을 뽑은 다음에 걔네를 나열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요 단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러면은 반장, 부반장 어찌됐건 이제 2명을 뽑았으니까 2자리를 만들어서 첫 번째 오는 자리가 보통 반장이겠지. 보통 반장 먼저 뽑잖아. 부반장 먼저 뽑냐? 그치? 반장 먼저 뽑지. 구락하지 마. 보통 반장 먼저 뽑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장 첫 번째, 두 번째 부반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때 A, B가 온 거랑 B, A가 온 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건 나열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서를 고려한다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맞지?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야, 지금. 맞아? 순서에 따라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이해하지?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순열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4명 중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4P 뭐라고? 2라고 한다고. 그럼 계산하는 건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 12가지로 계산할 거라고. 됐냐? 자, 이게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의 이제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지? 자, NP
N. NPN이 얼마지? NPN이요? 해석을 해보면 N명을 뽑아서, 그지? 그러니까 N명 중 N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다 뽑겠다는 얘기지.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말은 그냥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N 팩토리알이라고 하면 되지. 이해하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럼 NP는 N명 중 한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한 명을 뽑는 거는 나열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냥 한 명이니까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N명을 뽑는 거니까 N가지가 있겠지. 맞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NP0. 자, 이거는 잘 봐.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N명 중 0명을 뽑면 돼.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잖아.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뽑겠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이제 그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앞에서 내가 NPR 공식을 뭐라고 했냐면, 어이씨 깜짝아 씨. 보기 n팩 나누기 n-r팩 이 공식이 있다고 했지. 맞아? 여기다가 r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n-0팩분의 n팩, 그지? n팩분의 n팩이니까 약분하면 1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해석은 안 되지만 np형은 그냥 1이다라고 해석하면 그냥 풀어주면 돼. 이해하냐?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는 0팩토리알. 이것도 해석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원래 n팩이 이제 n부터 하나씩 까면서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건데, 그럼 0팩토리알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 나올 때까지 곱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은 안 되지만 계산을 해보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NPN 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NPN이라는 건 요 R 대신에 뭘 대입했단 얘기야? N을 대입했단 얘기잖아. 맞아? 근데 여기다 0을 R 대신에 0을 대입해버리면 N 대입해버리면 N-N 팩토리알 분의 N팩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게 이제 0팩분의 N팩이 되잖아. 맞아?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이 결과를 NPN의 결과를 뭘로 알고 있어? NPN의 결과를 N팩으로 알고 있잖아. 이거는 해석해서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N팩이랑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으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1 되면 되겠지.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만 수식적으로는 얘가 1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얘를 1로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대표 유형을 좀 볼게. 일단 이거 니네 그 뭐야, 그 A단계도 풀어와야 된다잉 당연히. 맞지? A단계도 해야 돼. 자, 해볼게. 일단 41번부터 볼게. 자, 여기는 그냥 경우의 수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건 그냥 일일이 셀 수밖에 없어. 그치? 합이 5가 되는 경우, 5의 배, 그러니까 일단 잘 봐. 니네 두 눈의 합의 범위를 먼저 구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 2부터 12까지지. 합의 범위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5의 배수가 되는 게 누구 있어? 5가 있고, 또 두 번째는 10이 있지, 그지? 딱 두 개, 요 두 개로 이제 세는 거지. 그럼 합이 5 되는 거 순서상, 보통 순서상 많이 쓰니까 1,4, 그 다음 2,3, 3,2, 그 다음에 4,1. 몇 가지? 네 가지. 그치? 합이 10이 되는 거는 4,6,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6,4. 몇 가지? 세 가지. 이거랑 이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더해야지.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 다음에 44번. 이건 아까 했던 거지. 그지? 아까 했던 거. 기준을 뭘로 잡는다고? 제일 큰 걸로. 제일 큰 거 누구? 3Z. Z로 잡아야 Z. 3Z로. 그지? 그러니까 Z로 기준 잡을 건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X, Y, Z가 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Z가 일단 뭐 1부터 한번 해볼게.
z가 1일 때 z가 1이면은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돼야 돼? 17이 돼야지, 그지? 그럼 만족하는 순서상 여기서 또 뭘 기준 잡아야 돼? y를 잡는 거지 다시. 그럼 y가 1일 때 x는 15로 결정 나겠지, 네. 그지?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y가 결정되면 x는 당연히 뭐야?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로. 맞지? 근데 그게 자연수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생각해보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2, 뭐가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있겠어? 얘가 17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8, 17보다 작은 8 곱하기 2가 16이니까. 그럼 16, 그러니까 8,1이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지, 그지? 일단 이렇게 세고. 두 번째는 z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3y, 아이고, 2y는 14야, 14? 14면 얘는 1콤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겠어? 6까지만 되겠지. 6,2 이렇게 나오나? 2,6? 맞아? 7 되면은 14니까 얘가 0 되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맞지? 안 될 거고. 세 번째는 z가 뭐일 때? 3일 때 x 플러스 2y는 얼마? 11이지. 그럼 마찬가지 1, 뭐야?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 1,5까지 나오네, 그지?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z가 4일 때 x 플러스 2y 얼마? 8 나오나? 그러면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나오나? 3이 6에다가 2,3까지밖에 안 나오네. 맞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z가 5일 때 개 많네. x 플러스 2y 얼마? 5 나와? 진짜? 5 나오네. 그러면 얘는 3,1인가? 이거랑 1,2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6일 때는 6, 3, 18이니까 x 플러스 2y가 넘기면 2잖아. 그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의 가지수를 각각 세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세주면 돼. 그 다음 48번 한번 볼게. 자,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자리가 두 개지. 두 자리 자연수니까.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홀수. 홀수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건 1, 3, 5, 7, 9. 5가지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는 건 뭐야? 소수잖아, 소수. 소수니까 2, 3, 5, 7, 4가지 들어올 수 있겠네. 맞아? 근데 이거랑 이거,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왜냐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5가지 곱하기 4가지 해서 총 20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네. 됐지? 너무 쉬운데? 그 다음 851번은 두 수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공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계산하잖아. 맞지? 그럼 최대 공약수를 먼저 계산하려면 소인수분해를 해야지. 뭐 소인수분해를 하든 그 니은자 그걸 하든 그건 뭐 니네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나는 소인수분해 할래. 28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 그러니까 280이니까 28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28은 4, 7에 28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가 3개 있고 5가 하나 있고 7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생각하는 거야. 큼직큼직하게. 그러면 420은 6, 7에 42에다가 10이니까 그치? 6에 2 있고 10에 2 있으니까 2에 몇 제곱? 제곱에다가 3도 들어가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7도 있겠지. 이해하지? 그럼 여기다 최대 공약수는 뭐라 쓰면 돼? 겹치는 것만 쓰지. 그지? 그리고 지수가 더 작은 걸 갖고 와야지. 최대 공약수는. 그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 요게 최대 공약수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에다가 뭘 더해? 1씩 더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맞지?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갖고 싸그리 곱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3, 4니까 12, 12개가 나오겠지. 됐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영도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네 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들 때 AI가 I가 아니다라는 말은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A3이 3이 아니고 그 다음 A4가 4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이랑 똑같지? 네.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상황이랑 똑같잖아. 얘가 첫 번째 자리인데 1이 들어올 수 없고 두 번째 자리인데 2가 들어올 수 없고 맞지? 그럼 4개에 대한 수용도니까 몇 가지? 네. 9가지. 오케이? 그치? 이런 것도 수용도야.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가는 건데 갈 수 있는 게 뭐 일단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게 B, C, D, E 네 가지잖아. 이런 식으로 수용도로 다 B, C, D, E. 그럼 A에서 B로 갔다 치고 B에서 또 어디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수용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내가 풀었던 그 상황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9가지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일일이 세야 돼. 그 다음 57번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 몇 개? 3개, 10원 몇 개? 2개. 자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한대. 이 방법의 수랑 여기서 방법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의 수가 있어. 이런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서 쉬운 건 당연히 방법이 훨씬 쉬워. 이건 되게 간단해. 그냥 개수만 따지면 돼. 100원짜리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 그럼 1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이 있고 안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50원짜리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 4가지 방법이 있겠지.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안 내거나. 그지? 그러니까 이 개수에다가 1씩을 더한 다음에 싸그리 곱하면 되는 거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자, 요게 이제 방법의 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지? 얘도 지불 안 하고 얘도 지불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빼줘야지. 여기 나와 있잖아.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맞지? 그래서 이게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굉장히 그냥 딱 정해져 있어. 그냥 개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고 마지막에 1만 빼면 되는 거지. 이해하지? 근데 이제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 금액의 수는 계산 어떻게 해? 100을 50원. 응. 그치,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최소 단위가 누구지? 10원이지, 10원. 요걸로 환전을 하는 거야, 환전. 10원으로. 환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최소 단위로 환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10원이 총 몇 개 있는 거지? 지금 100, 150, 250원, 270원이니까. 그치? 270원이잖아. 그럼 10원으로 환전했다 치면 총 27개가 있는 거지. 10원짜리가. 환전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그 가지수가 27가지가 나오잖아. 왜냐면 10원, 20원, 30원 이렇게 해서 270원까지 그냥 하나씩 10원짜리 하나씩 내면 되니까. 네. 이해하냐는 말이지? 근데 실제로 환전을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빼면 돼. 이해하냐? 근데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최소 금액을 보면 돼. 그치? 얘가 10원짜리가 2개 있잖아. 그럼 10원 하나 낼 수 있지. 그리고 60원도 낼 수 있잖아. 왜냐면 50원 하나, 10원 하나 내면 되니까. 그 다음 110원도 낼 수 있지. 100원 하나, 10원 하나 내면 되니까. 이런 건 가능하잖아. 그리고 10원짜리가 2개까지 있으니까 20원까지 가능하지. 근데 30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지. 40원은? 안 되지. 50원? 되지. 50원은 50원짜리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30원이랑 40원, 10원짜리를 3개 쓰거나 4개를 써야 되는 금액들은 지불할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 그걸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있냐면 30원, 40원, 80원, 90원, 130원, 140원, 180원, 190원, 230원, 240원까지 있겠지. 270원까지가 끝이니까. 이해하냐? 네. 몇 개야, 그러니까? 10개. 10개 빼면 17가지가 나오겠지. 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지불 금액의 수는. 환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최소 금액으로 환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 해야 돼. 당연히. 그러고 나서 그걸 전체 가지수라고 생각한 다음에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이 최소 금액에서 보는 거지. 그걸 빼주면 돼. 이해하냐? 네.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 여기선 조금 이렇게 풀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50원짜리가 충분하게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50원짜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원짜리가 하나만 있다고 쳐봐. 70원이요. 그러면은 170원을 낼 수가
있잖아. 아, 180, 뭘 안 되지? 80, 90. 뭐가 안 될 텐데? 30, 40. 안 되고. 100원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 금액이 중간 단위의 화폐가 없는 경우가 있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해. 그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 알았지?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금액의 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고. 됐지? 좀 마실까? 어디까지 나왔어? 잘 봐. 일단 봐봐. 그 다음에 유형 7번 도로망에서의 방법에서 이거 아까 했던 고배 법칙 그거 그냥 하면 돼. 그냥 고배 법칙. 잘 봐.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갈 거지. C로. 맞지? 그럼 가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너네 이게 지금은 내가 되게 이렇게 대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쉽게.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생각하게 하려면 나눠서 첫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A에서 D를 거쳐 C를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따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하냐 엄마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쪽 단어는 특히 이게 중요해 이런 게. 맞지? 이게 존나 핵심이야. 개 핵심이야. 개 핵심. 자 A에서 B 갔다 C 가는 거 몇 가지? 8가지. 4 곱하기 2 8가지. 얘는 12가지. 둘이 동시에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더 해야지. 얼마? 20가지. 전부 같이. 됐지? 그 다음에 색칠하는 거. 63번. 자, 이 색칠하는 것도 일단은 보면 5개 영역을 빨주노, 파, 검 그러니까 5가지의 색깔로 이제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을 해야 된대. 이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나왔지. 그럼 이럴 때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을 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색칠을 하면 돼?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5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나 칠했다고 치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이거 2개 제외하고 3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이거랑 이거 제외하고 3가지지. 얘랑은 같아도 상관없잖아. 인접한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곱하기 3가지. 2에 칠할 수 있는 것도 3가지지. 이거랑만 다르면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곱하기 3가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네. 됐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 너네가 일단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오답할 때 그때 좀 더 얘기해줄게. 그 다음 67번.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거래. 이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을 구하래. 그러면 1학년 학생 3명을 A, B, C라고 이렇게 두면 요 3명은 이웃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드럼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드럼통에 3명 넣고 그냥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 놈. 그 나머지 2학년 4명은 그냥 D, E, F, G라고 해볼게. G? 어떻게 썼지? G? 이렇게. 알아, 나도. 나 영어 잘해.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열하는 거니까 뭐야?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팩이지. 그리고 요 안에서, 드럼통 안에서 굴리다 보면 얘네끼리 서로 이게 막 섞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팩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71번. 자,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 등반하려고 한대. 이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치?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여자 3명을 먼저 나열을 해. 몇 가지야? 3팩이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 남자를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명, 4자리 있잖아. 이 4자리 중 2자리를 뽑아서 남자를 이제 끼워 넣으면 그러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잘 들어. 서로 다른 4자리에서 몇 자리 뽑는 거야? 2자리 뽑는 건데 순서 고려해 안 해?
고려하지 당연히. 왜냐면 여기 원빈 오고 여기 박휘순 오는 거랑 박휘순 원빈은 같아 달라? 완전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4P2라고 하면 되지. 오케이? 이해하지? 네. 그러니까 순열을 사용할 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네 자리에서 서로 다른 두 자리를 뽑을 건데 순서를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려하니까 P로 하는 거지. 너네 이미 조합을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면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순서를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됐냐?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이제 지금 내가 푸는 거를 니네가 계속 보면 계속 내가 이제 뭘 쓰고 있지.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A, B, C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누가 왔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예시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이해하냐? 네. 지금도 4명 중 2명을 뽑아서 그냥 나열한다라고 해서 4P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네 자리 중에서 그 2명을 원빈하고 박희순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잖아. 예시를 들어갖고 하나를.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네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문제를 풀 때. 네. 이해하냐? 그러니까 항상 예시를 생각을 하라고. 예시를. 문제를 풀 때. 됐지? 계산 안 해도 되지? 계산해? 아니요. 아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74번 봐봐. 74번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을 주고 그래. 그러면 양 끝에 지금 총 7명이 있으니까 7자리가 있겠지. 맞아? 7자리인데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된다며. 그러면은 지금 여학생 4명 중에 양 끝에 올 2명을 뭐 해야 돼? 몰라요. 골라야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근데 순서를 고려해야 안 해. 당연히 하지.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4P2로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여학생 2명 A, B가 왔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5명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뭐야? 곱하기 5팩이라고 하면 되지. 맞지?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은 너네가 알아서. 그 다음 78번. 자,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서 적어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이쪽에 자음, 그 다음 이쪽 끝에 모음, 그 다음에 이쪽에 모음, 이쪽에 자음, 그 다음에 이쪽에 모음, 이쪽에 모음 이렇게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이거 3개를 다 계산해서 다 하는 것보단 이거의 반대 사건이 훨씬 쉽잖아. 네. 반대 사건 하나 찾는 게 훨씬 쉽겠지. 그럼 그게 이제 양 끝에 뭐가 오는 거야? 다음. 자음이 오는 경우. 이거를 세서 전체에서 빼는 게 훨씬 낫지. 네. 이런 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그 경우의 수겠지, 그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일 거 아니야. 맞아? 6팩에서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는 건데, 그럼 자음이 일단 뭔데? 여기서. S, L. 설마 모음 자음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NT가 자음이지, 그지? 그럼 4개 중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을 거니까 뭐야? 4P2. 그 다음 나머지 나열할 거니까 4팩이겠지, 그지? 이걸 빼주면 되는 거지. 됐지? 네. 그 다음에 81. 자,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구하라. 일단 3자리 자연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123하고 321은 다른 숫자니까. 맞지?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3의 배수래. 너네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 판정법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나? 네. 뭐지? 각자리 합이 3의 배수. 그치. 각자리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지. 너네 123 같은 거 1, 2, 3 더하면 뭐야? 6이잖아. 6. 1, 2, 3 더하면 6이잖아. 그럼 6은 3의 배수인가? 네. 맞잖아. 그럼 123은 3의 배수라고. 이해하냐? 네. 376 나왔어. 자, 이거는 다 더하면 얼만데? 16이지. 아니.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야. 네. 1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맞지? 이해하죠, 말이지? 네. 요게 3의 배수 판정법인데,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잖아. 그럼 여기서 3의 배수를 선택을 그냥 세도 될 1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그냥 세도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그냥 만약에 그냥 센다고 하면 이런 것도 3의 배수다. 연속한 세 자연수를, 그러니까
연속한 세 정수 더하는 것도 3의 배수가 된다. 네. 이해하지? 네. 1, 2, 3 더하면 3의 배수. 2, 3, 4 더해도 3의 배수지. 네. 3, 4, 5 더해도 3의 배수고. 그치? 연속된 세 자연수를 더해도 3의 배수가 나오긴 해. 그러면 연속된 세 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0, 1, 2를 쓰는 거랑 1, 2, 3 쓰는 거랑 2, 3, 4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나씩 띄워서 0, 2, 4 쓰는 거. 이렇게. 맞아? 이거 더하면 얼만데? 6이잖아. 3의 배수잖아. 이거 더하면 9. 3의 배수. 더하면 6. 그 다음 3. 맞지? 네. 그러니까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찾으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야? 맨 앞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없잖아. 그러면은 맨 앞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1 또는 2밖에 없지. 그지? 그럼 1이 들어왔을 때 0, 2나 2, 0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 2가 들어왔을 때도 몇 가지? 두 가지니까 총 여기는 네 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 2, 3 같은 경우는 그냥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몇 가지? 3패까지, 6가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그냥 3패까지. 얘도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더하면 얼마? 20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숫자가 좀 많잖아? 한 10개 정도 되잖아? 그럼 그때는 나눠서 해야 돼. 3의 배수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오케이? 이건 뭐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해줄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해봐. 그 다음에 84번 사전식 배열. 요즘 사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이게 니네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전 써봤냐 혹시? 네. 아니요, 내는 뭐야? 아, 이거 사전 어떻게 되냐, 사전? A부터 해서. 응.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있지? 영어 단어 그냥 아무거나. 그래, 베스트. 자, 이거를 찾으려고 해. 그럼 일단 뭘 찾아야 돼? 사전 첫 번째에서. B를 찾아야지. B 쪽을 찾아야지. 그럼 그 다음 거기 B 쪽을 펼쳐보면 B가 처음에 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오는 문자가, 그러니까 단어가 쭉 나열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그 다음 B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BB가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쭉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B, C가 들어오는 단어가 쭉 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E까지 가야 되니까 BD를 거쳐서 BE가 되는 걸 찾아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BE에 또 처음에 뭐야? 또 A가 들어오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런 단어가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B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C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전식 배열이잖아. 이해하지? 그러면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 B, E, D, 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래. 그러면, 일단, 잘 봐.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자리에 A가 들어왔을 때지. 맞아? 네. A가 들어왔을 때. A가 들어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제니까, 요거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4팩이지. A를 하나 일단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4개 나열하는 게 4팩. 4팩까지가 있을 거고, 맨 처음이 A일 때. 그지? 그 다음에 맨 처음이 뭐일 때, 그 다음에? B일 때. B일 때 마찬가지 몇 가지 있어? 4팩까지 있겠지. 그지? 그지?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들어와야 돼? C가 들어와야지. C가 들어왔을 때. C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들어와야지. 순서대로 가면. 맞아? 이렇게 나열되는 건 몇 가지야? 3팩까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있는 CB잖아. CB. 맞지? 그럼 CB 온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들어오겠어? A가 들어오겠지. 그럼 이거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또? 2팩 나오겠지. 그지? 그럼 CBA까지 했어. 그 다음 뭐야? 그지? CBB인데 B는 이미 썼으니까 안 되고 CBC도 안 되지. 그지? CBD가 되겠지. CBD. D가 들어왔을 때 몇 가지? 2팩. 그지? 그럼 CBD 했으니까 그 다음 뭐야? CBE가 되겠지. 그지? 그럼 CBE. 그럼 CBE 했고 그 다음은 A, D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 CBE, D, A가 들어오겠지. 10에다. 맞아? 몇 가야? 몇 개 이거? 24, 48, 그 다음에 6 더하면 54에다가 58, 그 다음 59, 60까지 나오네. 60까지. 60번째 지금. 네. 됐어?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 줘. 야, 지금 니네 할 때가 아니야. 빨빨 해야 돼. 빨빨 하고, 내신 교재 빨빨 풀고, 이렇게. 아우. 끝. 인생 끝나고 싶냐? 줘, 볼게, 줘. 해봐. 근데 너네 이미 다 배웠잖아. 네.
기억하냐? 네. 기억? 네. 나지? 네. 아마도요. 나지? 조합. 조합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마찬가지 서로 다른 몇 개? 알개를 모르는 거. 뽑아 까지만이지. 네. 그치? 나열이 없어.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거를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NC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그래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순열이라는 건 이런 n개 구성원에서 맞아? 여기서 알개를 뽑잖아. 그치? 그리고 이 알개를 일렬로 나열까지 한 거. 요만큼이 이제 NPR의 그 과정이잖아. 네. 그지 않아? 근데 이제 NCR의 과정은 딱 여기까지가 NCR의 과정인 거지. 오케이? 나열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이해하냐?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나열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냥 알개를 뽑기만 한 거야. 나열은 안 했어.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R팩을 곱해주면 NCR에다가 R팩을 곱하면 이게 이제 NPR과 어떻겠어? 같겠지. 얘는 그냥 알개를 뽑기만 했고 얘는 뽑아서 나열까지 했으니까 얘가 지금 나열하는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나열하는 개념을 곱해주면 그러면 얘랑 똑같다고 할 수 있잖아. 이해하지? 그래서 이제 NCR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R팩분의 NPR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요게 조합이지, 요게. 마찬가지 이게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건 계산식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 NPR을 공식을 N-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을 외우라고 했잖아. 그걸로 잠깐 변형하면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다는 거지. 요거는 이제 요 공식도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외워야 돼.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성질이나 그런 걸 증명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이해하지? 요건 계산식이니까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얘는 되냐? 자, 간단하게 계산 몇 개 해볼게. 그냥 뭐 5C3 한번 해볼까? 5C3. 자, 5C3 계산은 일단 5P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맞지? 5P3 이거를 뭘로 나눠?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요거 그냥 약분 해서 계산하면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요런 게 조합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은 이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나열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A, B, C, D 4명 중에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을 거야. 피자 먹으러 갈 2명. 피자 좋아하냐? 네. 피자 좋아해? 진짜? 어디 거예요? 어디 피자 좋아하냐? 도미노 좋아하냐? 네. 비싼 거 좋아하네. 난 5짜리 줘. 2명 뽑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되지? 기호로? MP. 아니구나. A4. 4C라고 하면 되지. 왜냐면 피자 먹으러 갈 2명을 뽑는 거는 먼저 뽑혔다고 한 조각 더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맛있게 먹고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A, B 뽑힌 거랑 B, A 뽑힌 게 같은 거지. 이런 게 이제 조합이라는 얘기야. 이해하냐? 그치? 그래서 4C 계산하면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6가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이런 게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조합에 마찬가지 이런 조합에도 성질이 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일단 첫 번째는 NCN. 자, NCN은 뭐지? N명 중에서 N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그냥 다 뽑으면 그냥 끝이니까, 이거. 그냥. 맞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자, 두 번째는 NC1은 N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니까 이것도 N가지지. 그지? 그냥 4명 중에 한 명 뽑는 가지수 4가지잖아. 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NC1이든 NP1이든 한 명 뽑는 거는 그냥 순서가 어차피 그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N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하지? 그 다음 세 번째는 NC0. NC0도 계산해보면 1이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되잖아. 맞아? 여기 있는 R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잖아. R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아닌데? 그치. 0팩 곱하기 N-0팩이니까 N팩. 그지? 그거분의 N팩이잖아. 0팩은 1이고 N팩분의 N팩이면 약분되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이겠지. 1.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네 번째는 NCR은 NCN-R과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N에서 R을 뺀 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뒤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C8을 구하고 싶어. 10C8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위가 10P8이고 밑에가 8팩이잖아. 그러면 1987 쭉 쓰면서 밑에 8765 이렇게 쭉 쓰니까 되게 더럽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건데, 그럼 10C8은 뭐랑 똑같냐면 10C 10-8이니까 10C 2랑 같다고 생각해서 얘를 10 곱하기 9로 분해 2 곱하기 1로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훨씬 쉽지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이거 앞에 있는 숫자의 반보다 클 때, 반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숫자를 좀 줄이고자 만든 게 이제 4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있는 거의 반보다 클 때는 이 4번을 이용해서 살짝 숫자를 줄인 다음에 이걸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되지? 그리고 이 4번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피자로 하자, 피자. 여기 피자가 자꾸 생각나지? 오늘 저녁은 드시고 싶어요. 피자로 가야겠다. 피자에 소주? 잠깐만. A, B, C, D 5개잖아. 맞아? 5명이야. 5명 중에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을 거야. 그게 몇 가지야? O, C, E지. 그리고 이 5명 중에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가지 않을 3명을 뽑을 거야. 그게 몇 가지야? 5, C, 3이지. 그 두 가지는 어때? 같은 거지, 당연히. 안 먹을 3명을 뽑는 거랑 먹으러 갈 2명을 뽑는 거랑 그거는 이제 가지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하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4번 공식. 이해하지? 물론 수식으로 이거 증명, 여기다 대입하면 나와. 수식으로도 가능해. 여기다가 R 대신에 N-R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얘랑 똑같이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해도 되고. 이해하냐? 네. 뭐야? 갑자기? 졸려서? 오. 진짜? 알았어. 너를 위해서 18도. 이거 더 줄일 수가 없네. 한 16도로 줄여버리고 싶네. 살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할과 분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 이거 먼저 그 대표 유형 먼저 풀어갖고, 그러니까 풀고, 그리고, 설명을 할게. 저기 가서. 그러면 이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조합 대표 먼저 좀 보면, 888 하고 올게. 자, NPR이 360이고 NCR이 15일 때 N 플러스 R 값을 구하라고 나왔지. 근데 니네 NCR 계산을 어떻게 한다 했냐면 R팩분의 NPR로 계산한다고 했지. 맞냐? 이렇게 계산한다 했잖아. 근데 요게 지금 360이고 그 다음에 R팩은 모르고 이게 15가 나오네. 그럼 15, 15 깔 수 있잖아. 그리고 R팩 곱해주면 R팩은 뭐가 나와? 24 나와. 그러면은 이게 뭐지? 그 계승, 그치? 계승이지. R의 계승이잖아 지금은. 계승을 했을 때 24 나오는 게 뭐 있어? 4팩이지. 4팩. 4, 3, 1 곱하면 24니까. 그래서 R 값은 얼마? 4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지. R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지. 그냥 대충 생각하면 돼. 아니면 그냥 24를 연속된 그 자연수로 표현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있지. 그치? 24를. 아무튼 R은 4. 그럼 R이 4면 NC4가 15란 얘기잖아. 맞아? NC4가. 그러면 NP4로 할게. 물론 나는 보이긴 하는데 나는 바로 알아. 아는데 근데 너네는 아직 이제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네를 위해서 이걸로 가자. 이게 더 큰가? 아니 할 수 있어. NP4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씩 곱하는 거야. 4개가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4개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360을 마찬가지 연속된 4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돼. 이해하지? 그럼 일단 이해 세제곱. 그치. 손인수분 해볼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가? 그럼 이걸 연속된 4 자연수로 표현을 하려면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이거 하나씩 6 곱하기 5 곱하기 이거 2개 4 곱하기 이거 하나 3. 맞지? 6, 5, 4, 3.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얘가 뭐란 얘기야?
6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하나씩 까니까. 제일 큰 게 얘잖아. 여기서 제일 큰 게 6이니까. NC4가 15인 걸로 N 구할 수 있어. 근데 NC4가 15인 거는 사실 NC 이건 우리 2를 깐 상태에서 한 거라서 좀 6C4가 15거든? 이건 내가 이걸 존나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6C4가 15인 걸 알거든. 그래서 아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 아직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뭐가 15인지 모르잖아. 조합에서 15 나오는 게 6C4랑 6C2밖에 없어. 그래서 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고. 너넨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근데 많이 풀어보다 보면 너네도 이제 15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네. 그 다음에 9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구하래. 1번은 맞아 틀려? 맞아. 둘 다 1이지. NC형도 1이고 NCN도 1이야. 2번은 NC1 맞아요. 맞아. N. 그 다음에 3번은 NPR은 NCR 곱하기 알팩이래. 네.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증명했잖아. 맞아. 4번은 N 플러스 1CR은 N 플러스 1CN 마이너스 R이래. 맞아? 아니요? 아니야. 그지? 여기서 여기를 깠을 때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R이랑 같은 거지. 요 뒤에가. 맞지? 틀렸지? 땡. 5번은 공식이니까 맞지? 네. 뭐야? 개 쉽네. 쉬워라. 그 다음 97번. 자,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은 의사 중에서만 3명을 뽑거나 간호사 중에서만 3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 직업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의사면서 간호사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만 3명을 뽑거나. 그리고 지금 나열한다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여기? 없어요. 없잖아. 그냥 뽑기만 하잖아. 그지? 7C3 이랑 그 다음에 6명 중에 3명을 뽑는 6C3 이 두 개를 뭐 한다고? 저예요. 더 한다고. 동시에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지? 네. 계산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 18번. 902번은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 무대에 설 회원 5명을 뽑으면 돼. 마찬가지 그냥 무대에 설 5명을 뽑는 거니까 순서 고려해, 안 해? 안 해. 이러는 걸 판단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지? 이때 혜원이가 민준이가 모두 뽑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혜원이가 민준이가 모두 뽑힌다는 건 너네 그 옛날에 집합할 때랑 똑같아. 집합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미리 뽑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어떤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미리 뽑잖아. 그거랑 똑같아. 얘도 일단 요 두 놈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미리 뽑는 거지. 그럼 몇 명이 남아? 시자리. 10명이 남지. 10명. 14. 그지? 그럼 10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겠어? 3명. 3명을 더 뽑으면 되지. 총 5명 뽑을 거였는데 2명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럼 10시 3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됐어? 쉽다. 아이 쉬워라. 그 다음 907번. 남자 감자인 줄 알았어 지금.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물론 이런 거는 있어. 남자, 여자 있으니까 적어도 1명씩 뽑잖아. 그리고 총 4명 뽑을 거니까 1명, 3명 뽑거나 2명, 2명 뽑거나 3명, 1명 뽑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각각 세서 더해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예 전체에서 뭐야? 남자만 3명, 아니 4명을 뽑거나 여자만. 또는 여자만 4명을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네. 이것도 이제 반대 사건. 그냥 여자 하면 남자 하면 먼저 뽑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겹치는 게 있어. 무조건.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겹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를 하나를 뽑았어. 그냥 남자 4명 중에 하나 뽑았어. 6명이구나. 6명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여자 6명 중에 하나 뽑아놨어. 그럼 남자 5명, 여자 5명 남잖아. 네. 그치? 그럼 이 중에서 또 몇 명 뽑는 거야? 2명이요. 자, 한 명씩 뽑아놓으면은 이제, 한 명씩 뽑아놓고 이제 이게 다 섞어서 네. 한 번에 10명에서 이제 2명 더 뽑는 거, 이렇게? 그럼 잘 봐봐. 남자를, 여기 남자 5을 내가 A, B, C, D라고 하고,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F, G, H, I, A, F, G, J, 알아, J까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잘 봐. 6실이랑, 처음에 6실 여기서, 근데 6명이잖아. 왜? F 일로 와, 이 새끼야. G, H, I, J, K, L, 알아, L.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6C1 할 때 A가 뽑히고 그 다음 6C1 할 때 G가 뽑혔다고 쳐봐. 그리고 10C2에서 B하고 H가 뽑혔다고 쳐볼게. 이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여기에. 그치? 그리고 다시 6C1에서 B가 뽑히고 그 다음에 여기 6C1에서 H가 뽑히고 여기 10C2에서 AG가 뽑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어때 둘이? 좋죠. 같잖아. 겹치는 게 생긴다고. 이해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은 좀 안 되는 거지. 이해하지? 근데 이런 것도 니네가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 니네가.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전체는 당연히 12명에서 4명 뽑는 거니까 12C 4지. 여기에서 남자 중에서만 4명 뽑거나 여자 중에서만 4명 뽑으면 되겠지. 이걸 빼면 되죠. 그래? 그래서 당연히 얘랑이랑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네. 더하면 되지. 그거를 빼는 거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없지. 그지? 그 다음 11번. 자, 어른이 5명이랑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구하래. 잘 봐. 일렬로 세우니까 순열 쪽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구성이 달라. 원래 우리가 앞에서 했던 NPR은 N개의 구성원 하나의 구성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구성원 하나에 N명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가 순열이잖아. 네. 맞아? 근데 지금 얘 구성원이 어른하고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NPR로 계산이 안 된다고. 네. 이해하냐 말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일단 뽑고 얘도 뽑은 다음에 요걸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얘네를 나열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NPR로는 계산이 불가능해 얘는. 그러면 어른 5명,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 뽑을 거니까 일단 5C1이지. 곱하기 어린이 6명 중 2명 뽑는 거니까 6C2겠지. 그럼 총 3명 뽑았지? 그럼 3명 나열하는 거니까 3팩, 아이 병신. 3팩을 해주면 되지. 됐냐? 네. 요거 계산하면 돼. 네. 그 다음 14번 함수의 개수. 아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오케이?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무조건 조합으로 뽑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부등호 들어가잖아. 무조건 조합으로 생각하면 돼. 증가 또는 감소도 마찬가지야. 감소함수도 똑같이 증가함수야. 아니 미친 새끼야. 조합이야. 조합.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잘 봐. 135가 있고 y가 2468 있잖아. 10까지 24 2468 10 있잖아. 맞아? 네. 그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지. 크기가 정해졌다는 얘기야. 맞지? 크기가 정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이 5개 중에서 얘네한테 화살표를 받을 세 놈을 순서에 고려 없이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너네가 마음에 드는 숫자 그냥 3개 얘기해봐. 여기서 2, 2, 3 하나만 3개만 이 새끼야. 4, 6, 10 4하고 6하고 10 이렇게 뽑았다 쳐봐. 그러면 1이 어디에 대응돼야 돼? 4, 2는 6, 3은 10. 그럼 만약에 내가 10, 6, 4 뽑았어. 1이 어디에 대응돼야 돼? 4, 2는 6, 10. 6, 10, 4 뽑았어. 1이 어디 대응돼? 4, 2는 6, 10. 증가 함수니까 x가 제일 작은 게 여기서 제일 작은 걸로 가고 얘가 두 번째로 가고 얘가 세 번째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뽑는 순서의 필요와 상관이 없이 가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나는 뽑아주기만 하는 거라고. 뽑아주기만. 뽑아주면 지들이 알아서 갈 거라고. 크기 순으로. 증가함수가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조합인 거야. 뽑기만 해주는 거야. 뽑기만. 그럼 5개 중에서 얘네한테 화살표를 받을 세 놈을 뽑는 거니까 5C3이라고 쓰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런 함수의 개수는 앞에가 무조건 공역의 개수고 뒤에가 정의역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이야. 맞지? 5C3에서 계산하면 10이 나오겠지. 됐냐?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무조건 뭐라고? 조합. 아, 추워? 이 추울 때 됐지. 안 꺼지는데? 진짜 거든요?
그 다음에 17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이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점 5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직선 만들려면 2개 뽑으면 되잖아. 순서 고려해야 안 해? 안 하지. 내가 이거 뽑고 이거 뽑든 이거 뽑고 이거 뽑든 똑같은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OC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지? 별거 없어. 근데 방금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조건을 준 거야. 겹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지? 21번. 자, 이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요. 대각선 개수 개 쉬워. 잘 봐. 어차피 이제 각형이 몇 개야? 각형이 꼭지점 몇 개야? 8개 아니야? 8개 중에서 그냥 2개 연결해서 그냥 이어주면 대각선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뽑으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에서 변의 개수 빼면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럼 대각선 나오겠지. 그치? 물론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너네 한창 어릴 때, 지금 좀 많이 늙었는데 그때 배우긴 했지. 자, 이 그림에서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꼭지점 삼각형을 뽑으려면 당연히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당연히 순서 고려 안 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게, 얘는 안 되는 걸 빼야지. 왜냐면 안 되는 게 지금 한 직선 위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을 못 만드니까 이걸 빼는 거지. 근데 한 직선 위에 하나, 둘, 셋, 4개 점이 있잖아. 여기서 3개를 뽑는 경우니까 43을 빼는데 이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어렵지 않지? 쉬워. 개 쉬워. 좋네, 쉬워.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한 직선과 서로 다른 4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요걸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래.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당연히 이렇게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뽑으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요 4개 중에 2개를 뽑았어, 이렇게. 그리고 요 5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4개 중 몇 개 뽑아? 2개. 그 다음 5개 중 2개 뽑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 오케이? 아이 쉬워라. 자, 이제 분할인데, 자, 이제 분할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여기까지가 조합이고, 이제 분할. 자,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일단 좀 잘 들어야 돼. 이게 좀 대충 들으면 좀 어려워. 이 분할이 뭐냐면, 일단 분할 먼저 설명해줄게. 분할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 이 4명의 학생을 2개 조로 분할할 거야. 2개 조. 2개의 조로 분할할 건데, 그럼 2개 조로 분할한다고 했을 때 명수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지? 3일. 3명 1명으로 나누거나, 그치? 아니면 2명 2명으로 나누는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 맞아? 요걸로 일단 생각해 볼 건데, 일단 3일 먼저 생각해 볼게. 3일. 3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조에 들어오는 3명을 4명 중에 뽑아야지. 근데 순서 고려 안 하지. 그냥 3명 뽑아서 얘 한쪽에다 그냥 집어 넣을 거니까. 그럼 그걸 뭐라고 하면 돼? 뭐라고 하면 돼? 그 가지수를? 4명 중에 3명 뽑아서 그냥 여기다 넣을 거니까 4시 3이라고 하면 되지. 나열이 아니잖아 지금. 네. 그치?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명 뽑아서 너희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치? 4시 3이지. 그리고 곱하기 남은 1명 중 1명 뽑아서 여기다 넣는 거니까 1시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됐어? 그러면 이게 총 가지수가 계산하면 4가지가 나오지. 그럼 4가지를 한번 세보자. A, B, C, D, A, B, D, C, A, C, D, B, B, C, D, A.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하면 돼. 이해하지?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2명 2명일 때.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야. 잘 봐. 일단 얘랑 같은 생각으로 할 거야. 4명 중 2명 뽑아서 여기다 넣을 거고, 남은 2명 중 2명 뽑아서 여기다 넣을 건데, 그럼 4명 중 2명 뽑는다는 건 4시 1을 하는 얘기지. 그리고 남은 2명 중 2명 뽑는다는 얘기는 2시 1을 하는 얘기야.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실제로 6가지가 나와. 맞아? 계산해보면 6가지 나오는데, 그럼 그 6가지를 한번 써보자고. 자, 써볼게. 그럼 A, B, C, D, A, C, B, D, A, D,
BC, BC, AD, 그 다음에 BD, AC, CD, AB 이렇게 6가지 나오지. 그렇죠. 맞아? 6가지 나오는데 겹치는 게 있지, 그치? 뭐 있어? AC. 여기 겹치고, 맞지? AD, BC. 어차피 지금 얘네 AD가 같은 조, BC가 같은 조, 그 다음 BC가 같은 조, AD가 같은 조잖아. 겹치는 거지, 똑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그냥 자리만 좀 바꾼 것 뿐이잖아, 그치? 그리고 일단 이거랑 이거의 조의 구분은 있어 없어? 있어요. 조의 구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1조, 너네가 2조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왜냐면 얘가 1조고 2조, 1조, 2조니까 다른 거야. 근데 지금 분할, 그냥 단순 분할은 이런 조의 구분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AD가 같은 조고 BC가 같은 조, 마찬가지 BC가 같은 조, AD가 같은 조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인 거지. 이해하냐? 그치? 그럼 이 두 놈도 어때? 같겠지. 얘는 같지. 그러니까 지금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그 2배가 정확히 뭐냐면 요 두 개의 조를, 명수가 같은 두 개의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는 얘기야. 2팩만큼 불어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냐? 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됐어? 요런 게 분할이야. 그럼 다시 잘 봐. 이번엔 6명이 있어. 6명. 자, 6명을 이번엔 3개의 조로 나눌 건데, 자, 이번엔 2명, 2명, 2명의 3개 조로 나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일단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60, 2, 6명 중 2명 뽑아서 넣고, 그 다음에 남은 4명 중 2명 뽑아서 넣고, 남은 2명 중 2명 뽑아서 넣겠지.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한 것 중에 몇 개만 좀 써보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런 게 포함되어 있겠지. 그치? 아니면 A, B, E, F, C, D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 다음에 C, D, A, B, E, F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C, D, E, F, A, B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E, F, A, B, C, D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E, F에 그 다음에 C, D, A, B가 포함되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그치? 근데 지금 이 6가지는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 똑같은 경우지. 맞아? 이렇게 똑같은 게 6배가 불어서 나오는 이유가 요 명수가 같은 요 세 놈이, 그치? 세 놈이 지금 이게 뭐라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만큼 요거를 다 다른 걸로 샜기 때문에 이제 6배가 불어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를 지금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려면 다시 이걸 뭐 해야 돼? 곱하기. 6분의 1을 해야지, 6분의 1. 근데 이 6가지라는 거의 정체가 요 세 놈을 뭐 하는 경우? 세 놈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 그럼 그거만큼 지금 불어 있다고, 얘가. 그래서 얘를 3팩분의 1로 곱해주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냐? 됐어? 됐지? 자, 이런 게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너네가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지금 4C, 2C, 뭐 6C, 4C, 2C 이런 건 쉽잖아.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맞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게 몇 개인지를 찾아보는 거야. 몇 개야 지금? 3개잖아. 그럼 그냥 3팩분의 1 곱하면 돼, 무조건. 4개야? 4팩분의 1 곱하면 돼. 오케이? 2개야? 2팩분의 1 곱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3명, 2명, 2명의 4개 조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계산할 때 10C 3 곱하기 7C 3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를 하겠지? 맞아? 근데 3, 3 같고 2 같으니까 2팩분의 1을 해주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고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해하냐? 네. 그러니까 명수가 같은 게 몇 개인지를 찾아보고 그게 그 개수에다가 팩토리얼을 붙여서 나눠주라고. 됐지? 요게 분할이야, 요게. 됐냐? 네. 자, 그 다음 분배는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이름을. 구분을 하는 거지. 너네는 사자조. 너네는 호랑이조. 뭐 이런 거. 그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사자고 여기가 호랑이면은 이거랑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야. 조의 구분을 하는 거야. 이해하냐? 그러면 사자 호랑이 혹은 호랑이 사자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곱하기? 여기다 다시 곱하기 2팩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6가지가 되겠지. 이건 다 다른 경우가 되잖아. 이해하냐?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사자, 호랑이, 나비. 나비요? 갑자기? 잠깐만. 토요일에 사장님.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기린. 오케이, 기린. 그럼 요거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기린 이름 붙일 거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곱하기 3팩을 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조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됐지? 그게 분배야. 그게 분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사람으로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그냥 뭐 문제집 같은 거. 문제집 6개를 2권씩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명의 학생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곱하기 3팩 하면 되잖아. 그렇지? 분할은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세 묶음을 일단 나누는 분할은 똑같이 하고 나서 그리고 얘네를 이제 세 명의 학생한테 하나씩 주는 거니까 분배하는 거니까 곱하기 이제 3팩을 하겠다는 얘기지. 수혁이 네가 이거 가져. 그다음 가은이 이거 가져. 아니면 그다음에 상윤이 이거 가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항상 또 이름을 지어줄 때 분배를 할 때 항상 3팩 이거의 개수만큼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름도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그다음 기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름의 후보가 사자랑 그다음에 호랑이랑 기린이랑 그다음에 코뿔소랑 코끼리 겹치네. 코뿔소랑 그다음에 코알 겹치잖아. 뭐라고? 부엉이? 그치 부엉이랑 원숭이지 그치 이렇게 이 6개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6개 이름 중에서 3개의 이름을 뽑아서 얘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뭐라고 하면 돼? 6P3이라고 하면 되지. 왜냐면 나열할 거니까. 그치? 원숭이, 원숭이, 코뿔소, 부가 뭐야? 부엉이랑 부엉이, 코뿔소, 원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순서를 고려해야지. 이해하지? 이해하냐? 여기서 3, 2, 1이면요 그냥 3팩 그거는 그냥 필요 없지. 3팩으로 나눌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곱하기 해야 돼.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 분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의 구분이 없어. 이 전까지는 분할하는 거에선 무조건 조의 구분이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지금 얘랑 자리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선 조의 구분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의 구분을 주려면 이제 분배를 하는 거지. 여기다 만약에 내가 이름 4개의 후보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얘네한테 이름을 지어준다 라고 하면 여기다 곱하기 4P를 쓰는 거지. 여기다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얘네한테 나열하는 거니까. 이해하냐? 저기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3팩분의 1로 나눠주고서 6P3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6개 중에 3개. 6P3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냥 3팩분의 1 나눠도 그냥 6P3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적용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 C도 계산하면 얼마야? 이 C가 1이잖아. 이 곱한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안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안 써버리잖아? 그러면은 내가 조가 몇 개 있는지, 같은 조가 몇 개 있는지를 잘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FM대로 가는 게 낫다. 안 헷갈리려면. 이해하지? 그치, 공식이지, 공식. 아직 4분 남았어. 네 문제 더 풀 수 있어. 잘 봐. 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 자, 그럼 배 봐봐. 자, 처음에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몇 개 있어? 네, 6개요. 6개지. 이거를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눠 담을 거래. 그럼 6개를 3개의 조로 분할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할하는 일단 가지수를 먼저 세야 되는데 4, 1, 1 있지. 4개 하나. 아니면 3, 2, 1 있고 아니면 2, 2, 2 있잖아. 맞아? 그리고 분배를 해, 안 해, 지금? 분배는 안 해. 그냥 분할만 하는 거야. 그럼 분할까지만 하면 돼. 그럼 4, 1, 1 같은 경우는 6C 4 곱하기 2C 1 곱하기 1C 1이지. 명수 같은 거 2개 있네. 곱하기 2팩분의 1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더하기. 그 다음 3, 2, 1은 6C 3 곱하기 3C 2 곱하기 1C 1이지.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플러스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인데 같은 게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팩분의 1 이렇게 다 해서 더하면 된다고. 이해하지? 그 다음에 34번
7명의 학생을 3명, 1명에 3개조로 나눠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할 거래. 분배까지 있지. 네. 너네 어디가 이런 게 있잖아. 분배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7C 3 곱하기 4C 3 곱하기 1C 1에 곱하기 4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 일단 써. 여기까지 분할. 그 다음이 분배. 3개 나열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하라고. 이해하지? 마지막. 38. 실험대에 참가한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하래. 일단 큼직하게 보면 셋 2개 줬지. 셋 2개 줘. 맞아? 그러면 6C 3 곱하기 3C 3 곱하기 2팩분의 1까지 분할해야지. 됐어? 네. 됐지? 분할한 거야. 곱하기. 일단 왜냐면 이거랑 이거 구분이 안 가잖아. 똑같잖아 어차피. 그지? 똑같잖아. 그럼 여기 ABC 있고 여기가 DEF가 있다고 치면 근데 요 안에서 다시 여기에 들어오는 건 또 다르지. 네. 얘네 둘은 어때?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 BC나 CB나 어차피 같잖아. 같은 주잖아. 근데 여기만 좀 다르지. 그럼 여기에 들어올 한 놈을 뽑아야지. 몇 놈 중에서? 3놈 중에서. 그럼 몇 가지? 3가지. 얘는 3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끝인 거지. 오케이? 네. 이해하지? 응, 오케이. 대진표 조금 어렵네요. 요 대진표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다른 방법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풀어와. 알았지? A 단계까지 해서.